안녕하십니까. 동맥질환 편 7번째 시간을 함께할 대한혈관외과학회 혈관외과 전문의 노영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동맥폐색질환의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55세 환자가 1년 전부터 시작된 좌측 다리 파행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정형외과 병원을 내원하여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동맥폐색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하에 저희 혈관외과로 전원이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는 좌측 대퇴동맥과 스라동맥이 완전 폐색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환자의 폐색의 정도는 심하였지만 환자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약물치료, 운동요법 등의 보조요법을 통해서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어서 현재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맥의 이상을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맥이 폐색이 있다 하더라도 동맥이 막힌 위치, 정도, 그리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때로는 병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방법에는 약물치료, 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등의 중재시술, 그리고 혈전 제거술, 내막절제술, 우회로술 등을 포함하는 수술적 치료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가장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 동맥의 경우 허혈 증상에 관련된 혈관은 서해부 상방의 장골동맥, 서해부의 총대퇴동맥, 그리고 그 하방의 대퇴동맥, 스라동맥, 경골동맥, 비골동맥이 있습니다. 이들 동맥들은 그 크기가 다르고 해부학적인 고려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혈관이 막혔냐에 따라서 그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재시술이나 수술적 치료 등의 시스템적 치료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가가 되겠습니다. 동맥의 협착이 심하거나 완전 폐색의 경우라도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 그러면은 바로 침수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약물치료, 운동요법을 먼저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치료로는 항혈습환제와 고지혈증 약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운동치료로는 주 3회 이상 그리고 회당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반복하는 요법이 있겠습니다. 사실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외과 의사를 찾아왔는데 바로 침수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약물요법과 운동요법을 이야기하면 놀라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요법은 합병증이 없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치료로서 파행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반드시 침수적인 치료 전에 고려해야 할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과 검사상의 협착의 정도 그리고 혈관의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3에서 6개월 이상 운동요법을 시행한 많은 연구에서 운동요법이 적절하게 시행됐을 경우에 최장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0에서 200m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침수적인 치료 전 그리고 침수적인 치료와 함께 운동요법을 반드시 병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헐적 파행증 환자에서 운동요법을 시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운동의 빈도, 강도 그리고 지속 시간이 목표한 만큼 이루어졌을 때만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운동 치료를 목표한 만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주관적으로 증상의 호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리고 파행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운동요법 이전에 침수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관리와 그리고 적절한 침수적 치료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혈관 질환 전문의들의 모임인 대한혈관외과학회의 혈관 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동맥 질환 편을 보고 계십니다. 증상의 정도가 심해서 운동요법을 시행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중재시술이나 수술 등의 침수적인 치료가 늦을 경우 하지 절단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에 인터벤션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동맥폐색 이외의 다른 신체적 상태 그리고 심장질환, 폐질환 등으로 인해서 운동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심한 장골 동맥 폐색의 경우에는 중재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하직 동맥 폐색증 환자에서 운동요법은 적절한 환자에서 시행되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로서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즘 하지 동맥 폐색에 대한 침수적인 치료가 과도하게 시행되고 때로는 무리한 치료가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치료는 합병증을 유발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가 추후에 근본적인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수명은 100세가 되었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여러 가지 동맥에 협착이나 폐색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동맥 폐색 질환을 한 번의 치료로서 평생 문제없이 지내고자 하는 것은 무리한 욕심입니다. 동맥 질환에 대한 생활 습관 교정, 약물 복용, 운동요법, 시술, 수술 등의 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